이 국장님,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날 네. 선거법 재판이 네. 끝나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네.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구형. 예. 법조인들은 아마 구형이 실형을 때릴 거다. 네. 최소 2년 정도의 실형을 때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30일에는 네. 위증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아마 검찰에는 5년 가장 높은 위증교사에 네. 5년 구형을 때리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닥친 겁니다.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양쪽 다 이재명 측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증인들을 내세우고 증거들을 새롭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 KBS 당시에 뭐 PD들이라든지 뭐 5명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3년차 KBS PD가 증언대에 섰는데 변호인 측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 증인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그거 너 알지? 당시에 이렇게 다 너 위에 있는 메인 PD가 다 KBS하고 다 저 시장 측하고 공모한 거잖아. 김병장 시장 측. 라고 다그치는데 그때 이 증인석에 나온 PD가 아니 3년차 PD가 뭘 알아요. 나는 그때 그냥 저기에요 새끼 PD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세요.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재발등 찍은 거죠. 그러게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할까 했는데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판 지연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서 결심공판 쪽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증인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5명을 몽땅 또 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죠. 변호인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궁지에 몰렸다가 막바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이재명의 유죄는 거의 뭐 확정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유죄라도 이재명한테 타격이 안 가는 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법조인들은 불가능한 정도로 파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80만 원 뭐 때리고 그러면 죄는 있는데 80만 원이야. 그러면 무죄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이 법조인들의 인식이고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여러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때릴 수는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다. 이재명으로서는 특단의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현 정부를 흔들어 갖고 뒤집어 버리는 거. 그렇죠. 판을 바꿔 버리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의 반란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된다. 내가 형을 받았을 때 바로 내부에서 그거 봐라! 그러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니까. 삼김을 그냥 제압해 버린 거. 바로 양산 내려가서 문재인하고 손잡고 내가 전직 대통령 그 위원회 만들어 줄 테니까 친문 좀 다스려줘. 뭐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한 게 아니냐. 내부의 어떤 잠재적인 불만 요소를 어떻게든 잠재운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든 게 저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는 이겁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거의 대통령 후보 나야. 바로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양. 바로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서 유력한 대통령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바로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 있는 양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죠. 정권 교체, 뭐 심리적 정권 교체. 뭐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을 붐업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 외관상 하는 행태를 보면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닌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10%대로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탄핵을 밀어붙이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뭐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라든지 네. 또 직권 청산제를 만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서울의 봄팀도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게 뭡니까? 영화입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다 이제는 민주당이 영화도 만드는구나. 계엄령을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의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만드나 보다 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계엄령을 할 거다. 친위 쿠데타를 할 거다.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당내 조직을 서울의 봄팀이라고 만들었다고 김민석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또 인재위원회 네. 정성호 의원 오선의 좌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섀도우 캐비닛을 만드는 거죠. 네. 집권에 대비해서 많은 인재풀을 모으겠다. 그러게요. 그런 뜻인 거. 그렇죠. 그렇게 인재영위원회는 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특보단도 특히나. 지금 만들잖아요. 그렇죠. 특보단도. 안규백 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보단도 그렇고요. 네. 대개는 대선이나 큰 선거를 앞두고 바로 당의 조직을 만들어서. 인재위원회, 예, 예. 특보단. 그렇죠. 지금 무슨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보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선이 내후년 1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지방선거가 그렇다고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런 인자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모두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선거가 있어요. 조기 대선 치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권 잡을 거예요. 하고 첫 번째 판사들한테 일단 보이는 거죠. 판사들한테. 이런데 유력한 대권 주자를 지금 뭐 판결을 어떻게 내린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압박과 그 다음에 당내 결집. 우리가 당내를 막 아까 위원회 만든 것처럼 당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것.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바로 무너지니까 우리한테 지지를 해달라, 개딸들한테 하는 그런 신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특보단도 언론, 법률, 정무, 경제, 뭐 노동 뭐 해갖고 특보단을 다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선 때나 조직, 있었던 일이. 대선 조직이네요. 그리고 수행실장이라는 게 비서실장도 있고 그 보좌관들도 다 있는데 또 수행실장을 김태선 의원을 또 임명을 이건 대선 때 그렇죠. 유세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수행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용, 예, 맞습니다. 예. 또 공보단을 만든다고. 공보단. 대변인, 부대변인만 해도 지금 뭐 몇십 명인데 예. 거기다 노동, 법률 뭐 각 분야별 대변인을 또 만든다. 예. 이게 완전히 지금 대선 준비단을 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대선이 있을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10월이나 11월쯤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두 개의 선거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판결 불복 예.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가지고 네. 군중 집회를 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불만 붙이면 된다. 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몇 명 안 돼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탄핵을 위한 연대. 예.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개 정당이 다 연대를 했다 하고 12명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걸 누가 이끄냐면 이게 전위대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당이 이끕니다. 예. 진보당이 윤종호가 직접 나서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나서면 욕먹을까봐 진보당이 대신 나서주고 또 진보당이 나서면 뭡니까? 장애 집회하겠다는 거예요. 진보당이 지금 뭐죠? 경기동부연합이거든요. 근데 이석기 정당이니까.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노총의 위원장이 양모 씨가 바로 경기동부연합이에요. 예. 바로 저 이석기의 직계 후배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출신. 예. 그러니까 진보당은 곧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뭐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 민노총이 시위 다 집회를 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심 결과가 나오고 선거 불복을 하면서 대규모시 이렇게 해갖고 내년에 판을 한번 엎어버려야겠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항소심에서는 선거법이든 네. 이 위증교사든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네.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거의 대법까지 지금 결론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내년에 판을 뒤엎지 않으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대법 판결 나버리면 끝이다. 끝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히 대법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뭐 대통령 선거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쿠데타나 해야 하는데 야당이 쿠데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군중시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 판을 얻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원래 그 1심이 나오면 3개월 이내로 고법, 항소심, 그다음에 또 그다시 3개월 이내로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 그것도 뭐 엉망진창이지만 어찌됐든 빠르면 6개월 이내로 대법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192석이고 네. 탄핵 발의하고 네. 그러고 나면은 200석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을 계속 야당은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두 사람이 갈라지면은 네. 일부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바른정당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김무성이랑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판을 뒤집고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 시나리오를 이재명은 갖고 열심히 정말 자기 플랜 대로 지금 하나씩 예. 실현하고 있습니다. 착착 진행을 시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에 반해서 여당의 대응은 조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한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추석 내내 보면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실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만나고 혼자 다녔는데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그 지역구 가서 인사나 하고 남의 불구경처럼 그렇게 한가한 그 국민의힘만 보면 참 한가하고 여유롭다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18일만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허다못해 조국혁신당까지도 민주당 김민석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나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추석 민심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간담회. 예. 근데 이 국민의힘은 다들 뭐 노는지 대변인이라든가 뭐 한 사람이 나와갖고 별 준비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들어보니까 네. 야당이 한다니까 부랴부랴 뭐 그냥 메모해갖고 나오는 느낌. 성명 하나 내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당이 과거 같으면은 이 추석 민심이 이렇더라고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108석뿐이 안 되는 소수 정당이 저렇게 한가하니 대응하고 있는데 참 이재명의 이런 치밀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사실은 쿠데타예요. 다른 게 쿠데타가 맞습니다. 지금 뭐 군인 동원해갖고 쿠데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뭐 쿠데타 한다 그러면은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다 알려버릴 텐데 네, 맞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대중이 일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